준비되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세미나인데요. 오늘은 슈타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원래 슈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통계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1970년도부터 해서 어떤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이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에서 몇 가지 응용이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논문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던 차에 이게 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결과식은 간단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식이 슈타인의 이퀘이션이다라고 하고 딱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나오는지가 궁금했고 일단 오늘은 그게 왜 나오는지를 좀 공부하는 거에 초점을 둘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시간을 더 잡아서 좀 그 뒤에 나온 응용들 같은 것도 다음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커넬 슈타인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릴리미너리로서 저는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타인이라는 통계학자가 슈타인 메소드를 개발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동기는 센트럴 리밋 티오렘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 센트럴 리밋 티오렘을 위한 다른 증명을 개발하고 싶어서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매저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P와 Q가 있을 때 이 둘이 얼마나 다른가를 매저를 하는 이 매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 두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매저하는 방법은 머신러닝과 통계학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제 조명되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연관이 더 이제 깊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요거의 예제로는 뭐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든지 이제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차이를 매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F 다이버전스도 있고 뭐 젠센 샤넌 다이버전스도 있고 뭐 바서-슈타인 디스턴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해도 얘네들은 진짜 밸리드한 디스턴스 매트릭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도 이제 각자가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하게나 수학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언급할 것은 특별한 종류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들을 언급을 할 거예요. 뭐냐면 DPQ가 어떤 H라고 하는 테스트 펑션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테스트 펑션들의 집합에 대한 슈프리멈을 이용해서 정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들을 다룰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쓴 statistical distance는 어떤 녀석이냐면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 P랑 Q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이 함수를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취한 것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최대가 되는 것을 그 디스턴스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가?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뭐 이렇게 그냥 익스펙테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에서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 W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다음에 Q에서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 뭐랬지? Y?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요거랑 이제 완전히 이제 같은 의미인 것이죠. 네. 그래서 두 디스트리뷰션의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의 차로 정리를 하는데 그 차가 이 함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다 해보고 그 중에 가장 큰 녀석을 디스턴스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매저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막 왜 함수의 집합은 또 뭐고 이제 그런 게 등장해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스턴스 중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 통계학 시간에 배우실 텐데 이제 기초 통계학 시간에 등장하는 녀석 중에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스태티스틱. 잘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요건 괜찮은 것 같죠? 네. 네,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일단 이 두 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리얼 밸류, 그러니까 단변수, 리얼 유니베리에이트 x에 대한 그런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Q랑 P가 이제 다르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Q가 민이 이쪽에 있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P는 좀 민이 작았다면은 제가 너무 다르게 그렸는데 이게 P가 이렇게 생기고 Q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스태티스틱은 이 P랑 Q 사이에 다른 정도를 매저를 하는 디스턴스, 그러니까 어떤 매저인데 이 두 개의 CDF를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장 많이 벌어진 차이를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스태티스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KS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KS 테스트라고 하는 가설 검정에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한 분포가 다른 분포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같으냐 다르냐를 검정을 할 때 요렇게 두 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를 매저를 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의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은 요게 제가 방금 이쪽에 쓴 statistical distance의 이 폼과 같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P의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있고 x에 대해서 q에 대한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이 있을 때 이 차이의 슈프리멈이 결국 디스턴스가 되는 거거든요. ks. 모든 x를 다 해봐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쪽과 같은 형태로 네,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해서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위에 뭐 틸다 표시를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스트리뷰션 P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데 어떤 함수를 넣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냐면 이 x 틸다가 여기 빠졌는데 x 틸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 사이에 들어오면 1이고 그게 아니면 0인 거를 반환하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 h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들 중에 이 슈프리멈을 찾으면 결국 CDF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그 지점을 찾게 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테스트 펑션 h와 그 셋을 이용해서 정의한 statistical distance 한 예로 이제 KS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서슈타인 디스턴스도 이런 클래스에 들어가는 statistical distance고 뿐만 아니라 뭐 total variation distance나 뭐 몇 가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다이버전스 메저들이 다 이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슈타인 메소드는 이렇게 생긴 스태티컬 디스턴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드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좀 지우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지우는 동안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사실 얼렁뚱땅. 그래서 제가 아까 썼던 인디케이터 펑션은 1 아니면 0을 내는데요. 어떤 경우에 1을 내냐면 t가 저 집합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1을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을 내는 그런 종류의 인디케이터 펑션. 이거를 저희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게 되면 결국 x 이전에는 1이고 그게 아니면 0이게 되니까 거기까지의 누적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 글씨 크기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한 statistical distance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정의를 하는 방금 보여드린 그 KS 스태티스틱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어딘가로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컨버전스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리얼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x1에서 xn까지 이어지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x라는 그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할 때 그 수렴이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x로 수렴을 한다고 할 때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면 이 n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것이 이 내가 보내고 싶은 수렴의 대상이 되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에 점점 가까워져야지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뭐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의미를 갖는 걸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거에서 요렇게 컨버전스 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나오겠죠? 그래서 xn이 x로 수렴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쓰다 말았는데요. xn이 x로 수렴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xn에다가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것의 극한값이 수렴의 대상이 되는 그 랜덤 베리어블에 함수를 씌워서 익스펙테이션 취한 것과 점차 가까워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xn이 이제 뭐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xn이 x로 이제 무한히 다가가는 거니까 어떤 함수를 통과시킨 결과물도 서로 비슷해져야 될 거예요.
이게 모든 함수에서 모든 함수 G, 그렇다고 또 너무 모든 건 안 되고 이제 바운디드 뭐 컨티뉴어스한 이런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컨티뉴어스 그러한 충분히 좋은 성질을 갖는 G에 대해서는 모든 G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xn이 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xn의 극한값이 x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테스트 함수 일단 h를 통해서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계량하고자 하는 것과 좀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n이 극한값이 x와 같다면은 이런 수많은 함수를 통과시킨 결과도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w랑 y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면은 이렇게 h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익스펙테이션 결과도 같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w랑 y가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면은 이게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지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시를 들면은 사실은 g가 뭐 당연히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은 수렴하는 건 맞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충분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수의 g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도 xn이 x로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KS 스태티스틱에 나오는 그래서 gx가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면은 저거 마이너스 이렇게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인디케이터 펑션들의 집합이면은 다 내가 시도해 봤을 때 다 이게 만족한다면은 수렴한다 말할 수 있고 뭐 또 하나의 예시는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 이렇게 gx가 캐릭터리스틱 펑션 쓰게 되면은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가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그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gx가 이런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돼도 이제 완전히 똑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새로 어떤 테스트 펑션, 어떤 다른 펑션들의 집합을 도입을 하고 그것들을 랜덤 베리어블에 적용한 것의 익스펙테이션을 봄으로써 이 두 디스트리뷰션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예시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런 G에 대해서만 저걸 만족시키면은 컴포넌트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H 셋이 사실 진짜 모든 셋으로 잡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컨버전스가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다? 필요 충분.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면 사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는 조건과 사실 그냥 같아지잖아요. 1차원의 경우에 어쨌든. 그러면 사실상 필요 충분이지 않을까요?
지우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타인 선생님의 처음 모티베이션은 센트럴 리밋 티오렘을 이제 증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논의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저는 그 순서를 따라갈 거고,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요즘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스탠다드 노멀이 아닌 다른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폼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2년에 슈타인 선생님께서 뭐를 발견하셨냐면,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 Z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 Z에 대해서 어떤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관찰하셨냐면, 이 방정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를 관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F가 무엇이냐면 absolutely continuous,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지 않을 텐데 이제 간단하게 쓸게요. 하고, 그러니까 absolutely continuous하고 데리버티브가 바운디드 된 그런 F들, 그 모든 F들에 대해서 이 식이 전부 다 만족한다라는 거를 관찰하셨어요. 이 식의 증명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찰하신 걸 저도 지금 빨리 관찰해보죠. 어떻게, 지금 일단 보면 이 임의의 함수에다가 이 임의의 함수의 데리버티브에다가 이 랜덤 베리어블을 통과시킨 것의 expectation 빼기 랜덤 베리어블 곱하기 임의의 함수값이 정확히 같다라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공간이. Z가 스탠다드 노멀을 따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P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expectation이니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히 쓰진 않을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 가우시안 확률 분포가
PZ인데 얘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F가 어떤 바운디드 된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 첫 번째 텀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은 0이 되게 되고요. PZ가 가우시안이라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노멀의 경우에 P'Z는 Z, PZ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보면 FZ에 Z, PZ, DZ 하면 이게 결국 Z, FZ의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ZPZ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빼기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뭐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Z가 이 식을, 그러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 Z들을 내가 샘플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이 샘플들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식에 넣어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슈타인 오퍼레이터라는 이 단어를 정의를 할 건데 슈타인 오퍼레이터 어떤 A는 어떤 함수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른 함수를 아웃풋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함수를 변환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인데요. 어떻게 쓰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떤 F는 원래 그냥 FZ 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였는데 오퍼레이터 A, 슈타인 오퍼레이터 A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거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그냥 여기 썼던 네, 이 함수를 지금 사실 줄여서 쓰기 위해서 정의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뱉어주는 그러니까 F를 받아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어떤 A를 슈타인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캐릭터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네, 모든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히 좋은 성질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F에 대해서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통과시킨 함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 0이 나오면 이것이 Z가 스탠다드 노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슈타인 오퍼레이터가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캐릭터라이즈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사실 Z가 스탠다드 노멀에서부터 안 나왔을 경우가 저희가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논의를 전개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 값은 Z가 스탠다드 노멀에서 나왔다면은 이 값이 항상 0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Z가 스탠다드 노멀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0을 안 갖겠죠. 근데 0을 안 갖는다고 했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0이 아닌 값을 가지면 좋겠으니까 요 슈타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유도라기보다는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Z가 아니고, Z는 진짜 스탠다드 노멀에서 나온 건데, Z가 아닌 다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씌우는 거죠. 슈타인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 이제 슈타인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간 x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런 녀석이 그냥 아무런 대중 없는 값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와 연관이 있는 폼을 갖도록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정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저도 뭐냐면 여기 있는 h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statistical distance에 들어가는 테스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Z는 이제 true 그 스탠다드 노멀에서 나온 녀석이라는 거고, 근데 expected를 취했으니까 이게 어떤 뭐 상수 값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Z와 데비에이션이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X에 대해서 똑같은 테스트 펑션을 적용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의 차이가 제가 아까 만든 슈타인 오퍼레이터로 나타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정식을 쓴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F를 저희가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FH는 위식을 만족하는 어떤 임의의 함수,
그래서 슈타인 선생님께서 예전에 보이신 게 뭐냐면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했을 Z가 스탠다드 노멀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H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FH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좌변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우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양변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보게 되면요. 이 위의 식에 양변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주게 되면 아래 식이 되는데 이 식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이쪽 뭐 우변인가? 네, 이쪽 변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statistical distance, 그러니까 이 x 디스트리뷰션과 z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다른지를 매저할 수 있는 그 함수 형태가 오른쪽에 등장을 하고 왼쪽에는 슈타인 오퍼레이터에서 등장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디펜던트한 값이에요. Z랑 X랑 Z. 근데 이쪽 변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Z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랜덤 베리어블 X가 Z로부터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Z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슈타인 메소드의 어떤 굉장히 신기한 점이고,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슈타인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방정식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너무 마술같이 들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X가 Z와 같은지 다른지를 내가 X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가지고 익스펙테이션만 취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사실 가능한 이유는 이 FH라는 녀석이 결정되기 위해서 두 가지 그 정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FH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1번 저희가 H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2번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 HN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변에 X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만 계산을 해도 내가 X가 Z로부터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 머신러닝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스탠다드 노멀이 그렇게 주된 관심사는 아닌데 이거 여기서 Z는 네. 스탠다드 노멀 네. 디스트리뷰션 아니죠? 맞아요. 이쪽에서는 네네네. 다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쓸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이 FH를 설계를 할 때 스탠다드 노멀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FH를 설계를 잘 해주게 되면 Z가 스탠다드 노멀인 거라고 해서 네네. 지금 X는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실제 FH는 실제 그래서 유도가 되어 있는 FH는 좁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넘어가죠.
곱하기 약간 엔지니어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FH를 이런 이제 스탠다드 노멀인 거를 고려하고 H가 뭔지를 안다는 가정하에 특별하게 설계를 해주게 되면 이 좌변의 익스펙테이션이 오른쪽의 익스펙테이션과 같게 되고, 그럼 그것들의 수프리멈을 취해주게 되면은 내가 그 어떤 X와 Z 사이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이론이 처음에 디벨롭된 맥락이 그 센트럴 리밋 시오렘을 증명하는 다른 그 센트럴 리밋 시오렘이라 함은 어떤 여러 개 랜덤 베리어블의 합이 그 스탠다드 노멀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 바운드를 매저하고 싶었던 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그 X와 스탠다드 노멀 사이의 데비에이션 어떻게 바운드 할 수 있을까? 이 데비에이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출발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